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2,125명 발생했습니다. 일주일째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병상 가동률 76%를 넘었습니다. 또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늘면서 정부는 현재 6개월 기준인 부스터샷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소재영 기자의 리포트처럼 내용처럼 2,000명대는 요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확진자가요. 그래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2,000명대에 있는 상황. 근데 위중증 환자가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이런 추세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네, 지금 소개됐다시피 지금 이제 확진자 숫자도 계속 연이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495명, 500명이 기준이긴 합니다만 예.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은데요. 크게 보면은 월별로 좀 큰 호흡으로 좀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9월 달에 59,863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는 196명이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53,000명, 지금 11월 15일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34,800여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이 추세라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겠다. 즉 9월 달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사망자가 문제인데 사망자가 전달에 10월 달에 368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88명입니다. 사망자는 확진자보다는 좀 2주나 3주 후에 그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망자 숫자도 9월, 10월 연속해서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정부도 긴급 명령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특별 대책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을 보면서 같이 좀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이제 2주가 좀 넘었잖아요. 확실히 이제 술집 같은 경우도 24시간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 저도 가보니까 사람이 꽤 많아지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또 시내에서는 택시도 안 잡힌다고 술 한잔하고 들어갈 때 그럴 정도로 사람이 많아진 건데 어떻게 생활하시다 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죠, 지금? 네, 일단은 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다 하더라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실제로 택시 호출 건수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네. 야간 시간대, 저녁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택시 영업 대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16,510건 정도 평균 이제 택시가 운행을 했었는데 같은 시간대별로 현재는 28,972대 정도, 네. 약 10,000대 이상이 훨씬 더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증한 것이 75.5%가 순증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운행 택시가 16,519대인데 이게 2019년 기준에서 74.8%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5,551대 정도는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아무래도 택시 이용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고 특히나 심야 택시는 더 이용하지 않았고 심야 택시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개인 택시를 이용하시는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던 분들 사이에는 개인 택시 운행을 멈추고 이 택배나 배달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인력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다고 해서 많이 나갔었지만 이 정도로 갑자기 급증할 거라고 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고객이나 승객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현재 배달이나 택배로 선회하셨던 분들도 다시 개인 택시로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이제 기사가 많이 나가면 다시 아마 심야 택시로 돌아오시는 개인 택시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배차나 승차나 이런 것들 다 수준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배차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됐을 텐데 또 특히나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3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로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틀 정도 일을 하고 하루 쉬도록 하는데 주말에 한해서는 이제 하루 쉬고 바로 그 다음날 또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주말 같은 경우는 약 2,000대 정도 하루에 순증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서울시 당국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뭐 밤에 택시 한 1시간 정도도 안 잡혀가지고 벌벌 떨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위험지표 정부가 모레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애초에 예정됐던 날짜에서 2번이나 미뤄진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때 정은경 청장도 얘기했듯이 이 평균 2,000명대를 훨씬 넘어서
5천 명대도 육박할 수 있고 그 5천 명대 숫자 너무 놀라지 않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5천 명대까지 늘지도 않았고 2천 명대 후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2천 명대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400명대를 상회하고 있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약 75%가 넘으면 비상계획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서킷 브레이커 일단은 멈춤할 수 있는 신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기준으로 했을 때 75%가 이미 넘었습니다.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상 가동 개수가 687개 중에 525개가 이미 사용 중입니다. 76.4%가 가동 중인데 중요한 건 전국적인 지표로 봤을 때 62.1%입니다. 아직 전국적인 기준에서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은 75%가 넘었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도 어느 정도 적절히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안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고민하자라는 의미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 수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애초에 5천 명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이전까지 상황을 또 어떻게 또 지켜볼 것인가라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교수께서는 발동 가능성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네,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분명히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수가 62.6%니까요. 한 75%까지 한 13%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역별 편차는 아주 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수도권이 차지하는 그 전국 환자 발생의 비중이라든지 또 전체 크기를 보았을 때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런 비상계획 발동을 좀 지역적으로 좀 한시적으로 좀 해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를 타 지역으로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이송 체계라든지 혹은 필요하다면 수도권에서의 이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향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비상계획 발동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상계획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중하게 하되 물론 그렇다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신중하면서 그로 인해서 갖고 오는 충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가정입니다만 그래도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또 어떤 것들이 다시 좀 달라질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질병청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대응은 지향하겠다. 그러니까 완벽히 예전처럼 4단계를 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상 단계가 셧다운되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 몇 가지 주요 지표가 있는데 미접종자에 한해서 감염이 확산이 됐고 그리고 상황이 약화돼서 취약시설까지 감염이 확산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료진의 대응이 좀 미비할 경우에 여기까지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방역 패스를 조금 더 그때는 확대하겠다. 그리고 영업시간을 조금 더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사적 모임을 좀 제한하겠다라는 수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크게 흐트리지 않는 선에서 아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열어두던 걸 12시까지로 좀 제한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전처럼 완전히 10시에 뭐 6시 이후에 2명만 만나라 이 정도까지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강한 관리 그리고 취약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밀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엄중하게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중증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망자들 좀 더 줄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중앙보훈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주요 지표를 보면은 107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분류해서 보자면은 환자가 6개 병동에서 62명,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가 5개 병동에서 23명, 그리고 의료진이죠. 병원 직원이 4개 병동에서 15명, 간병인이 2개 병동에서 6명, 기타 1명까지 해서 107명 정도 확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돌파 감염을 좀 많이 의심을 할 상황인 것이고 일단 이 병원을 전체적으로 지금 실내 내부를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아마 이 사인이 다른 병원들이나 다른 밀집 시설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병원이 출입은 철저히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은 내부에서 무언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출입만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병원 환자나 간병인 또는 병원의 직계 보호자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이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가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왜냐면은 이 근처 병원에 약국을 가지 않고 그러네요. 처방전을 받아서 다른 약국으로 가겠다, 좀 이동해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인근 병원뿐만이 아니라 약국가도 또 타격을 받아가서 아마 이 다른 병원에서도 실내 감염이라든지 실내 방역을 조금 더 신경 쓰겠다. 아무래도 이 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접종을 받았을 겁니다. 예. 접종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염들이 대규모 감염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감염 확진이 판정받은 사람들 중에 접종자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부스터샷을 조금 더 빠르게 도입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좀 알려질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병원이 다른 그 공간보다 방역도 확실히 철저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확진자가 없다가 이렇게 한 번 뚫리면 확진자가 확 증가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병원이라는 곳은 한번 모든 건 이제 출입을 통제한 데서 완벽하게 통제는 안 되겠죠. 예. 이러면 감염이 되더라도 초기 며칠은 증상도 없고 PCR 검사도 안 나오는 또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점이 있고 또 병원이라는 곳은 집단으로 장기간 거주하면서도 또 간병인 의료진들도 그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번 감염이 시작되면 전파가 좀 용이한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보건병원이나 또 전국에서의 요양 시설이다 이런 데서 감염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가장 큰 주된 원인은 이 돌파 감염이 원인일 것입니다. 네. 돌파 감염의 원인은 백신의 지속 효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효과라는 부분은 지금 백신 효과가 이제 좀 떨어졌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분들한테 지금 말하는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이제 접종을 해야 될 텐데 그 기간은 좀 그러면 지금도 뭐 6개월에서 5개월로 당긴다고 하는데 더 당겨서 좀 접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 접종 보통 6개월 이후에 재접종, 추가 네.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과학적 근거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을 3개월로 줄인다고 해도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예. 서부 유럽에서 다시 재확산, 다시 팬데믹이 재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견해는 결국 돌파 감염에 있다. 즉 백신 접종 후에 감염 예방 효과는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물론 백신에 따라 틀립니다. 얀센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개월 지나면 거의 감염 예방 효과가 없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고 예. 화이자와 모더나가 좀 유지되는 거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중증 예방 효과는 그래도 9개월이 넘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염 확산, 즉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이 돌파 감염 막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공인이 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우리도 이런 추가 접종 부분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까지도 단축해서 얀센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추가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 이 현재 감염 증가 추세를 막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분은 그 코로나에 걸렸을 때 위중증이나 뭐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접종자보다는 높다고 하던데 그러면 돌파 감염 걸리신 분들은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잖아요. 네네. 돌파 감염에 걸리신 분들도 위중증으로 가실 확률이 좀 더 높은 건가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아, 다행인 것은 예. 감염 예방 효과는 즉 감염은 되더라도 네. 위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한 효과는 잘 지속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다행이네요, 중요한 진짜. 다행인 소식이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연구 결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00명이 연이어서 넘게 나오는데 위중증 환자가 과거에 300명, 400명 환자 나올 때보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위중증 예방 효과가 분명히 백신 접종으로 의 효과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혹여라도 아직 백신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예. 백신 접종 하셨다 하더라도 추가 접종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도 두 가지 다 모두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되시는 분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지금 방역 패스라는 거에 대한 적용을 안 받잖아요.
뭐 다중 이용 시설 다닐 때 근데 청소년들 이제 활발하게 이제 수능도 끝나면 더 활발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 점 뭐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 특히 11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는 지금은 백신 접종도 권장, 강제 의무 네. 사항이 아니고 백신 패스 같은 이런 사회적 규제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 사회에서도 우리 질병청 통계에서도 나옵니다만 지금 최근에 11세, 18세에서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록 청소년이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자 발생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무증상이 많습니다만 네. 이 감염의 확산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가족이 다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보호라는 차원에서라도 11세, 18세 이 백신 접종은 지금은 이제 의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백신 패스와 같은 규제 부분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또 학교장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백신 접종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방역 패스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만이 좀 나오니까 2주 동안은 계도 기간 가질게요 이렇게 했는데 계도 기간이 이제 끝났네요. 네. 그러면 그 방역 패스를 적용받는 곳 중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가 좀 다르던데요.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똑같이 마스크를 벗고 이제 마스크 없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떠드는 음식점은 열어주면서 네. 왜 우리는 막아두느냐라고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운영권, 회원권을 환불하는 사태가 있기 네. 때문에 또 운영에 차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체육시설과 식당이 조금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고 호흡이 가빠질 수가 있고 과격한 운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방역 당국은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과 똑같이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해서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방역 패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계도 기간 중에 이미 회원권 취소 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뭐 지역별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사를 보면은 인천의 한 체육시설은 인천의 한 피트니스 클럽은 회원권의 7%에서 10%가 환불이 있었다. 뭐 대구의 한 곳에는 뭐 10% 환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 이 지표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90%의 굉장히 안전한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1차 접종만 마쳤거나 흔히 말하는 완전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10%가 사라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음성이고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완벽히 완료하고 나서 그 해당 시설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즉 90% 정도는 굉장히 안전하게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함께 가야 된다. 말씀하셨다시피 미성년자 역시 내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고연령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솔선수범해서 맞아야 된다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90%가 안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접종을 했다라면은 나머지 10%가 불안전하다고 했을 때 불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내 체육 시설에서도 일부 해당 지역에 네.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평생 교육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똑같은 이제 흔히 말하는 체육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업종이 달라서 그냥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정부 방역 당국이 엄정하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의 필라테스 센터는 실내 체육 시설이라서 방역 패스를 도입하고 부산의 어떤 필라테스 클럽은 평생 교육 시설로 분류돼 있어서 그냥 열어주고 이런 거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업종을 또는 동일한 것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크고 그렇다 보니까 독감 환자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트윈데믹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하면 좀 가능성을 어떻게 저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작년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 과정이어서 또 마스크 착용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독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네. 작년보다는 재작년과 이제 비교해 보면서 네. 이 감염 유행의 확산 여부를 확인해 보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윈데믹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트윈 그러면 쌍둥이라는 의미고 데믹은 이 유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감과 이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투인데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현재 최근에 들어서 이 독감에 대한 진단율이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배 정도 증가한 부분을 갖고 아직은 유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유행하는 경우 감염자 분들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의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유행성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개인 위생 철저 또 이런 모임 자제 부분은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 트윈데믹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이제 독감 환자가 늘어나는 계절도 저희가 2번째 맞게 됐지만 수능도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고 2번째 맞게 됐잖아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수능 치시는 분들 아마 이 방송 안 보고 계시는 게 맞겠죠. 네. 6시 볼 수도 30분 있죠. 그런가요?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서 온도 측정을 먼저 합니다. 이 시간에 또 수험생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넉넉히 두고 입시를 해달라고 정부 방역당국이 얘기를 했고요. 예. 일단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그리고 당일 유증상자까지 모두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진이 됐거나 오늘 당일 갑자기 했는데 온도 갑자기 높아졌다 이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확진이 됐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험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1명 또는 이제 2명 정도로 해서 아주 간격을 많이 두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준비를 잘 해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 격리자 역시 별도 시험실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그날 가서 온도 체크를 했는데 갑자기 발열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해당 학교나 또 시설에 또 다른 시험실을 마련해 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정상인 학생과 갑자기 올라간 학생들은 또 부분해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마스크를 이제 뭐 밸브형이나 뭐 망사형 이런 걸 쓰시면 안 되고요. 보통은 이제 KF94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또 혹시나 마스크를 또 손상시키거나 또 훼손할 수 있으니까 여분의 마스크도 혹시 모르니 좀 준비해달라고 또 수능 당국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신다면은 시험 치르시는 데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약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노바백스에 대해서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는 얘기 나왔는데 노바백스 얘기는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기까지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검증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각 나라에서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WHO 세계보건기구, EU, 영국, 유럽계 국가는 대부분 다 임상 긴급 사용 신청을 했고요. 신청 단계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 위탁을 맡을 예정이고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4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 세계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실제 사용이 허가된 곳은 인도네시아가 지난 2일 최초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내서 이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노바백스는 다른 백신과는 방식이 좀 다르면서도 불구하고 네. 안전성과 효과성이 기존에 알려진 모더나 화이자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고 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곳곳에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국가들이 이제 속속 하나씩 더 생겨나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미접종자들에게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쓰는 곳들도 있는데요. 앞서 이제 접종의 중요성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접종자분들께 좀 어떤 당부의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신 접종만이 내 건강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성이 우려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소수에게 있겠습니다만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백신 접종을 또 추가 접종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부분을 적극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지금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과학적 대책이다라는 걸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